게으름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게으른 건지 무기력인지 아니면 현실 도피인지 알고 싶어요. 정말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미루고 미루다 마감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서 스스로가 게으르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편파적인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건지 고민이에요. 마음은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딴짓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거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해결 방법 4가지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셀프 멘탈 케어 커뮤니티에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이번에 다루어 볼 주제는 무기력입니다. 1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을 미루는데 이거 게으른 건가요?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30대 A씨도 비슷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죠. 그래서 자신을 게으르다고 질책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주로 동기 부족, 선택적 회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기력은 전반적인 의욕 저하와 피로감이 동반되며 특히 자책과 죄책감이 큰 특징입니다. 고민 사연 속 내용을 보면 회사 일은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에너지 고갈, 즉 번아웃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전형적인 무기력의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과도한 자기 압박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번아웃 증후군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스트레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아,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요. 하지만 번아웃 증후군은 다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언제 지쳤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나타나는 특징도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어떤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어깨가 뭉치고 뻐근하며 몸이 젖은 수건처럼 축 처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번아웃 증후군은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민을 주신 분께서 게으름에 대해서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인정 욕구는 과도한 압박과 부담감,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마음은 오히려 회피하도록 합니다.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롭기 위해 현실 도피의 신호로 나타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쉬운 일을 선호하며 평가받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불안과 우울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의욕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감소되는 것,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자기 압박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기력하다고, 게으르다고 스스로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무기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 일을 척척 잘했는데 최근에 미루는 일이 많아졌다면 정신적으로 지쳐있다는 신호로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4가지로 말씀드릴 테니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적당한 쉼이 중요합니다. 쉼이라고 하면 흔히 가만히 누워있는 거, 유튜브를 보면서 휴대폰을 하는 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쉼을 가지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도 집에 가는 내내 내일 무슨 일 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거나 휴일에도 다음날 출근 생각에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면 늘 이야기해오던 워라밸이나 일에서 오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죠. 업무 중에라도 짧은 휴식 시간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쉴 수 없다면 집에 가서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충분히 휴식을 해야 돼요. 머리도 쉬고 몸도 쉬어야 합니다. 혹은 일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뇌가 압박을 받았다면 이때까지 썼던 뇌가 아닌 다른 뇌의 자극이 필요한 순간도 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뇌의 과열을 좀 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의 경우에는 상담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병행할 때 정신적인 소모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이 마치고 집에 가면 스케치북이랑 연필 가지고 카페에서 그림 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일 파스텔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일 파스텔로 그림도 그리고 문지르는 것도 하고 하면서 손의 감각과 시각과 색깔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자극을 깨웠었어요. 그렇게 평소에 쓰지 않았던 뇌를 쓰면서 저 나름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동안 누워서 쉬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면 누워만 있어도 되나? 안 그래도 게으른데 몸은 누워 있어도 진정으로 쉬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쉬고 있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정으로 쉰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쉬기로 결심했을 때 디지털 기기를 모두 끄세요. 휴대폰 알람도 끄고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 있어 보세요. 혹은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것에 집중하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진정한 쉼은 세상과 조금 동떨어져서 나만의 시간을 오로지 가질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쉬면서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꼭 자신 스스로를 정비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만들고 쉼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 경험으로 무기력에 시동을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종의 미니 목표라고 하죠. 정말 사소하게는 책 5페이지 읽기,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이런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업무나 해야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공 경험을 쌓아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성취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시동이 걸리면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컨디션을 체크하고 에너지 패턴을 파악해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삶에서 필요하잖아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혹은 그 높은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게서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만들어진 타인의 기준은 아니었는지 인지해보세요. 네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정신에너지도 항상 한정되어 있거든요. 중요도를 평가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보세요.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해보세요. 우리의 뇌는 계획을 잘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이미 해냈다고 생각하며 그 착각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게 되면 이미 뇌에서는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몸은 가만히 누워있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두 해봤는데도 무기력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동반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크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한정된 정신에너지를 여러분의 꼭 필요한 곳에 쓰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사례에서 또 만날 텐데요.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고민이더라도 좋으니까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시면 짧은 코멘트라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